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한 번의 무모한 욕망이 세상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뻔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파에톤의 비극적인 서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와닿는 보편적인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파에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들의 장난이나 허황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꿈과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개인의 치기 어린 욕망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주변 세상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양을 움직이는 마차를 몰고 싶었던 한 젊은이의 파멸적인 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파에톤은 태양신 헬리오스와 인간 클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 마차를 모는 위대한 신이었지만 파에톤 자신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죠. 그의 존재는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신 아버지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의 놀림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태양신이라고? 말도 안 돼. 같은 조롱 섞인 말들은 어린 파에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자신의 신성한 혈통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 그리고 놀림받던 지난날의 굴욕감은 파에톤의 내면에서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간절히 물었고 클리메네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려 그가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임을 확언해 주었죠. 그리고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파에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심을 굳힌 파에톤은 마침내 태양신 헬리오스의 찬란한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온통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 웅장하고 눈부신 신전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 헬리오스와 마주하게 되죠. 헬리오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파에톤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곧 자신의 치기 어린 욕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신성한 혈통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파에톤은 아버지 헬리오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탁을 드리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단 하루만이라도 태양마차를 직접 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헬리오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양마차는 4마리의 불타는 말이 끄는 거대한 마차로 그 힘과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태양신만이 가진 지혜와 강인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오스는 아들에게 거듭 위험성을 경고하며 다른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들아, 내 힘으로는 마차를 절대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길은 험난하고 마차를 끄는 말들은 불같이 사납단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욕망은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죠. 파에톤은 아버지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헬리오스가 과거에 맹세했던 내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태양 마차를 모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신들의 맹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엄중한 법이죠. 헬리오스는 자신의 맹세에 묶여 비록 비극적인 결과를 예감했지만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에톤의 손에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의 고삐가 쥐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대한 힘의 고삐를 쥐게 된 파에톤. 그의 심장은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벅차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벅찬 희열도 잠시, 그의 미숙한 손길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열고 말았죠.
태양 마찰을 끄는 신마들은 오랫동안 헬리오스의 숙련된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삐를 쥐니는 어리고 미숙한 파에톤이었죠. 말들은 주인의 서툰 조종을 금세 알아차렸고 그 거대한 힘을 주체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하늘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통제불능이 되어 한없이 높이 솟구쳤다가 이내 너무나도 낮게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대한 장난감을 휘두르듯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죠. 태양은 때로는 너무 멀어져 세상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고 이내 너무 가까워져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대지는 거대한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푸르렀던 숲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고 그 생명력 넘치던 강물은 김을 내뿜으며 증발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은 뜨거운 물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어갔고 메마른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깊은 균열을 드러냈죠.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물줄기마저 말라붙어 버리자 목마름에 지친 생명체들의 절규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인간과 동물들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숨막히는 연기가 하늘을 검게 뒤덮었고 검은 재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듯했죠.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는 듯한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명과 파괴의 현장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도 여과 없이 전해졌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불타는 대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역시 뜨거워지는 바닷물에 절규하며 제우스에게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신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망, 그리고 깊은 위기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세상이 완전히 파멸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죠. 올림포스의 신들조차 이 혼돈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더 이상 이 비극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최고 신으로서 그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생명을 구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제우스는 비장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한 생명을 희생시켜 더 큰 파멸을 막아야만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격노한 그의 손에는 천둥과 번개가 쥐어졌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향해 번개를 치켜들었고 그 빛은 올림포스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으며 세상의 모든 혼돈을 잠재우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정확히 파에톤이 탄 태양 마차를 향해 거대한 번개가 맹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태양 마차를 산산이 부수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파에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아득한 허공을 가르며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힘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오만에 의해 파멸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꿈을 쫓았던 그의 열망은 결국 자신을 불태우는 불꽃이 되고 만 셈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여정은 에리다누스 강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 덕분에 세상은 겨우 파멸을 면할 수 있었고 혼란스러웠던 질서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타올랐던 불길은 잦아들고 메말랐던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파에톤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강가에 모여 밤낮으로 통곡했고 그들의 뜨거운 눈물은 강물에 스며들어 영롱한 호박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망각한 채 무모한 꿈을 쫓는 오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우주적 질서와 충돌할 때 어떤 파멸이 기다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였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갈망했던 한 젊은이의 오만이 초래한 파멸은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간의 무모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파에톤의 이야기는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허황된 예시하기로만 치부하기엔 그의 갈망과 오만이 보여주는 인간 본연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눈앞의 현실은 외면한 채 오직 거대한 꿈만을 맹목적으로 좇으려는 유혹에 빠지곤 하죠. 어쩌면 파에톤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삐를 쥐고 환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줄 수 없는 고삐를 억지로 쥐려다 모든 것을 잃은 파에톤의 그림자는 비단 신화 속 인물에게만 드리워진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의 꿈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까요? 무모한 열정이 때로는 세상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새기고 있을까요? 꿈은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그 꿈이 현실에 기반 없이 오만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에톤의 비극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망각한 채 오직 눈앞의 영광만을 좇았던 한 젊은이의 열망은 결국 세상에 거대한 불길을 선물했고 자신은 에리다누스 강으로 떨어져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능력 밖의 거대한 힘을 갈망하는 꿈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파멸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에톤의 이야기는 단순히 태양 마차를 몰던 신화 속 영웅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시선이나 압력에 떠밀려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맡으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파에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쥐고 있는 고삐가 과연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고삐를 놓쳤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꿈을 향한 열정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오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발현되는 법입니다. 파에톤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에톤의 신화가 던져주는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질문을 던져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현실의 제약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동시에 자신과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꿈과 현실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